누구보다 날카롭고 어느 때보다 부드러운 그들만의 시간. 어느 곳에서도 들을 수 없는 뉴스의 뒷이야기. 기자들만 아는 뉴스 속 사정 대방출. 어렵다. 네. 그냥 가? 네. 가세요. 그냥 가요? 그럼요. 송곳처럼 날카롭고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뉴스의 행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야, 김기태 기자가 단단히 준비하고 나왔네 오늘. 좋습니다. 기사에는 담지 못했던 뉴스 뒷이야기를 기자들의 솔직 담백한 리얼 수다로 풀어보는 기자들의 수다. 기수다입니다. 와와와와와와와. 반갑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예. 먼저 우리 기수다의 고정 멤버, 기수다의 지킴이 보도국 대표 미남 기자, 보도기 정동원 기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들어도 항상 들을 때마다 기분 좋죠? 쑥스럽으니까. 네, 별일 없으셨죠? 네, 별일 좋습니다. 없습니다. 이번에는요, 오늘의 게스트, 영서본부의 김기태 기자,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더 핸섬해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새 영서본부는 조용한가요? 네, 뭐 늘 조용합니다. 잘 지키고 계신가요? 예, 뭐 사무실이 별로 없어서 제가. 아, 네. 하여튼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네. 하셨습니다. 헤어스타일이 바뀌었습니다. 네. 네, 멋있어졌습니다. 네, 멋있어졌습니다. 네, 저 미용실 저기 원장님 좋아하시겠네요. 그 영서본부에 가까이 있는 미용실이신가요? 아닙니다. 네. 아닙니까? 네. 아, 좋습니다. 하여튼 간에. 두 분 반갑고요. 네. 요새 온 국민이 다 아시겠지만 정말 온 나라를 뜨겁게 하는 네. 그 최순실 게이트. 정말 뜨거운데 이렇게 막 블랙홀 같이 쫙 모든 뉴스를 빨아들이는 이런 뉴스가 나올 때에 기자들은 좀 편한가요? 사실 뭐 편하다고 할 수 없는 게요. 어차피 네네. 지역의 얘기를 저희는 소화해야 될 기자들이기 네네네. 때문에 네. 최순실 게이트를 어떻게 하면 지역과 연관 있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발굴해서 보도를 취재를 해야 되는데, 되니까. 예. 그건 좀 어려운 점이 있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오늘 주제도 아마 네. 그거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렇지만 네. 이게 발생되는 기사가 별로 없을 때는 뭐 기사 쓰지 막 오히려 뭐 머리를 더 짜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네,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면에 있어서는 기사거리를 지금 제공해주고 있잖아요. 최순실과 그 일당들이. 사실은 뭐 요즘에 뭐 갖다 붙이면 기사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네, 네. 쉬운 얘기라. 근데 뭐 사실 저는 조금 선배님 좀 깝깝하고 좀 약간 허탈하다 그래야 될까요? 왜? 뭐 제가 지금 저 동계올림픽을 뭐 준비 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네. 담당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모든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지금 모든 얘기가 하나의 지금 점으로 이렇게 귀결이 되고 있잖아요. 최순실.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은 동계올림픽뿐만 아니고 네. 대한민국 그렇죠? 모든 게 최순실 게이트 연관이 되는데 그러다 이제 보니까. 우리 도니까 우리 도에 그 사활이 걸린 평창 동계올림픽하고도의 그 연관이 있다라는 네. 그 최순실과 그 일당들이 많은 돈이 쏟아져 들어가는 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그렇죠. 준비 과정에 빨대를 꽂고 빨아먹으려고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던 요 시기잖아요. 지금 행정에 보면 그죠? 이미 빨아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벌써 땡겨 들어갔어요. 예, 벌써? 이미 뭐 상당 부분 빨아 먹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게 뭐 사실이니까 아직은 말꼬리값까지는 되나? 밝혀진 건 없죠. 뭐 그걸 왜 자꾸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검찰이에요. 내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겠지. 아니 사실은 투자하시니까 오늘 이 얘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네. 그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그 최순실 게이트의 의혹들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네. 우리 도민들은 상당히 불안해요. 솔직한 얘기로. 네. 아니 이러다가 이게 어떻게 해서 유치하고 어떻게 지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유치했는데 이러다가 평창 동계올림픽 말아먹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사실은 앞서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의혹은 어디까지 의혹입니다. 하여튼 그거라도 한번 정리해 주시고 정말 우리 올림픽하고 평창 동계올림픽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서 지장을 줄 수도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의혹 수준에서 끝날 것인지 이런 얘기를 좀 한번 좀 나눠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여태까지 나온 최순실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그 게이트 의혹 가운데 뭐라 그럴까요? 몇 개만 좀 짚어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들이 잘 우리 도민들이 조금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을까요? 정 기자님 혹시 우선 정리할 만한 게 있어요? 일단 저는 그 취재를 했던 김기태 기자가 좀 김기태 한번 기자.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빠지시는군요. 네. 김기태 기자님. 네, 김기태 기자님. 근데 뭐 네. 제가 좀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이미 상당 부분 많이 알고들 계셔서 믿기 어려운 의혹들이 매일 터져나오고 있는데 강원도에 관련된 의혹도 적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 사태와 비리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동계올림픽 이권 개입 여부가 집중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설립된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는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주도했는데 비종목 단체로는 이례적으로 국비를 7억 원 가까이 지원받았습니다. 조직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잦은 교체에도 최 씨의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올림픽 대회 뒤 철거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지난 4월 갑작스럽게 존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평창 동계올림픽 이권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삼수 끝에 올림픽을 유치한 강원 도민들의 가슴에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일단 뭐 도민들이 생각하시는 것 중에 가장 조금 뭐랄까요, 좀 당혹스러웠다고 할까요? 네. 강릉 빙상 경기장에 관련된 부분, 존치에서 존치가 아니라 철거해서 존치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올림픽 끝나고 그 네. 시설을 그냥 철거해 버리려고 그랬는데 그렇죠. 네. 남겨서 계속 쓰자. 네. 그 과정에서 요 과정에서? 최순실이가 개입이 네네. 됐다는 부분. 네, 또 네, 네. 동계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자리에서 저 수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될 네네. 조직위원장이 교체되는데 네. 조직위원장이 지금 2번이 교체가 됐는데 그렇죠. 예, 네네. 그렇죠. 근데 저 김진선 전 지사와 예.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있었는데 둘 다 정말 급작스럽게 교체가 됐거든요. 이런 네네. 부분에 있어서 조금 사태 배경에 최순실 씨와 그쪽 라인이 입김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은 뭐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었던 얘기들인데 이런 네. 얘기들이 하나씩 밝혀지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 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뭐 올림픽 그 분산 개최 제안을 이게 저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 저 아젠다 2020이라고 해서 예, 올림픽 저 도쿄랑 저 분산 개최 얘기 그렇죠. 나올 때 네, 베이징도 네네. 마찬가지죠. 베이징도 해당이 되겠지만 뭐 예. 네. 어쨌든 간에 올림픽의 비용에 대한 그 부담을 호소하는 국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 예. 인접 국가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을 해서 비용 부담을 좀 줄이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들이 개별적으로 보면은 그냥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했는데 이 모든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순실이라는 하나의 점으로 조각을 맞추다 보니까 그때 이래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졌고 이런 현상이 이뤄졌구나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 그 의혹들을 최순실과 연결을 시켜보면은 강릉 빙상 경기장을 그냥 존치하자라고 하는 거는 최순실과 그 일당들이 나중에 올림픽 끝난 다음에 우리가 저거 인수 받아가지고 잘 나라 돈으로 지어놓은 거 잘 관리하면 계속 우리도 빨대 꽂고서 뭘 좀 뽑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고. 그렇죠. 네. 그 하여튼 의혹 수준이지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조직위원장을 두 차례나 바꾼 거는 최순실과 일당들이 빨대 꽂고 잘 빨아먹어야 되는데 조직위원장이 자꾸 협조를 안 해주니까 말을 안 듣는 바꿨다 거죠. 이런 의혹이고. 사실 그 문제는요. 아. 저기 조양호 위원장이 그렇죠. 이제 뭐 지난주 일요일이죠. 지난주 일요일쯤에 아마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갔어요. 과연 본인이 사퇴하게 네네네. 된 배경에 최순실 씨가 있느냐. 근데 거기에 어떤 게 있었냐면 개폐식장 문제가 걸리거든요. 예. 개폐식장 같은 경우 이게 올림픽의 시작과 끝을 가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네네.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주 공정률이 29%, 30%가 채 안 되고 있어요. 90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서 최순실 씨가 실제 소유주로 있는 WK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네. 여기가 그 스위스의 누슬리사라는 곳과 MOU를 네. 체결했어요. 근데 이 업체를 이 개폐식장 건설 사업에 쉽게 얘기하면 끼워주려고. 꽂아 넣으라고 계속하는 동안 그런데? 네. 6개월이나 사업이 지연되고요. 예. 설계 변경도 23차례나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근데 결국은 빠지게 됐습니다. 네. 이게 조직위에서 반대했기 때문인데. 그게 조양호 그렇죠. 조직위원장까지 거부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밀어낸 게 아니냐라는 식의 어떤 그런 의혹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예. 조직위원장이 교체된 거는 그러니까 조양호 위원장이 교체된 조양호 전 위원장이 상당수 가능성이 있어 좀 예,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인 거예요. 맞다. 그 의혹은 거의 맞다. 거의 근데 이제 맞다. 본인도 어쩜 한 다른 언론을 통해서 그래. 90% 이상 맞다라고 맞다. 인터뷰를 한 네.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다음에 검찰에 조사를 그러면 했죠. 그 분산 개최를 평창에서 다 할 거야라고 한 거는 최순실 일당들이 왜 그걸 원했을까요? 만약에 어쨌든 의혹 수준이지만. 네, 뭐 의혹 수준이지만 뭐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건 상당 부분 거의 다 지금 의혹 수준인데 네네네.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조각이 마저 들어가다 보니까 연관성이 이렇게 나오고 하는 건데 경기장 시설이 어쨌든 건설뿐만 아니라 사후 활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권을 개발 소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슬라이딩 센터 같은 경우는 세계 각국에서도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려고 하는 각 나라마다 가장 골칫거리 중에 하나가 그 스키 점프대와 그 슬라이딩 센터예요. 이거는 다른 시설로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스키 점프대를 뭐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어떻게 잘 해서 랜딩 지점을 축구 경기장으로 활용을 하는 케이스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서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스키 점프대를 뭘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번지 점프 한대. 안 되는구나. 슬라이딩 센터도 마찬가지로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설을 건설을 하는데 많은 돈이 들고 유지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IOC에서 주변에 있는 주변 인접 국가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평창 입장에서는 이 슬라이딩 센터에 대한 문제 이런 고민거리를 베이징 동계올림픽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좀 상당 부분 뭐 전지훈련 장소라든지 그러니까 약간 이제 쉽게 얘기해서 분산 개최를 하면
우리 평창 주변에 지어지는 그 파이가 작아지니까 뜯어먹을 게 작아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분산개체 안 돼. 우리가 다 해야 돼. 라는 차원이군요. 쉽게 얘기하면. 예. 그러면 지금 이런 그 의혹들이 막 불거져 나오면서 지역 기자들도 그렇고 우리 지원뿐만 아니고 많은 기자들이 달려들어서 정말로 어떤 그 코멘트를 하나를 따보려고 사실 확인해 보려고 엄청난 애를 쓰잖아요. 어느 정도 좀 사실에 근접하게 나오는 팩트가 좀 있습니까? 현재 이런 의혹들 가운데. 사실 뭐 지금 검찰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뭐 저희가 이제 사실 이쪽 지역에서 네. 좀 취재를 할 때는 강원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강원도에서 예를 들어서 이 동계올림픽 사업 자체가 지금 주도권이 문체부, 그러니까 정부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정부와 조직 이쪽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아마 취재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장시호 씨 문제 같은 경우에 이 강릉 빙상장을 존치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장시호 씨가 가지려고 했느냐라는 부분에서 강원도에 질의를 하면 강원도에서 할 수 있는 답변은 예전에 이렇게 구두로 한번 제안이 오기는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서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수준이거든요. 뭐 김비태 기자도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가 정확하게 답변을 줄 수 있는 게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검찰 수사를 계속 브리핑하는 걸 봐가면서 수위 조절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네. 거기서 만든 영재 무슨 예, 스포츠 맞습니다. 재단인가? 예. 거기에는 우리 방송 출연했던 이규혁 선수가 감독으로 갔더라고요. 이사로 갔죠. 이사로 갔던가? 예. 이사로 가고 그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이규혁 씨한테? 전화 연결이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어떤 관계에서 이렇게 거기까지 가게 됐는지. 그래도 들어보면 좋을 것 네. 같은데. 아니 그냥 뉴스상으로는 저 뭐 장시호하고 뭐 선후배 관계였다 해가지고. 예, 그 정도. 예. 그렇게 보기에는 근데 뭐 너무 시간이 짧았으니까요. 뭐 이게 존치에서 이게 네. 철거에서 존치가 결정이 되고 저 국무총리가 저 위원장으로 있는 대외지원위원회가 존치를 결정을 하고 그 사이에 준비를 해서 팀이 만들어지고 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불과 1년이 안 걸렸거든요. 지난해 7월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출범을 주도하고 이후 빙상 경기장이 철거해서 존치로 변경됩니다. 뒤이어 강릉 빙상 경기장을 연고로 하는 스포츠 토토 빙상단 창단까지 모든 과정이 불과 1년도 안 돼 이뤄진 겁니다. 빙상을 좀 알릴 수 있고 동계 스포츠를 알릴 수 있고 또 무엇보다 강릉이 이제 동계 스포츠의 메카가 될 수 있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 모든 결정이 정부에서 이런 존치와 뭐 유지 뭐 이런 결정과 나머지 팀이 만들어지고 재단이 만들어지고 팀이 만들어지고 이러는데 1년이 안 걸렸다는 것 자체가 뭐 누가 보더라도 이 비정상적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맞습니다. 지금 안 갔을 때 강원도는 몰랐답니다. 몰랐고 그리고 그러니까 강원도가 중요한 게 이게 아무런 뭐 실적이 없는 업체인데요. 2년 동안 7억이라는 금액이 그냥 지원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뭐 상식적으로는 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춘천뿐만 아니고 뭐 영서분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 기자들 저녁 때 뭐 만나서 커피를 한잔 하거나 소주를 한잔 하고 밥을 먹으면서 이제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대체로 어떻습니까? 의혹을 좀 사실로 믿고 싶어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는 사실 걱정하는 게 이 올림픽이 잘 치러져야 된다. 네. 하루빨리 최순실이라는 고리를 끊고 빨리 좀 앞쪽으로 전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막대한 돈을 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식당을 한다 치면 식당을 정말 목이 좋은 데다가 리모델링을 잘해서 멋지게 차렸어요. 근데 막상 그 음식을 살 식재료비하고 서빙을 열심히 해주니까 종업원 분들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 휘말리면서 그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식당만 잘 차려놓고 음식이 맛없는 음식이 불량 서비스라고 나가게 되면 식당은 망하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하루빨리 최순실과 고리를 끊어야 된다. 이 그럼 그게 대회는. 지금 네. 현실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국회에서도 그렇고 네. 하여튼 최순실과 관련돼 있는 약간의 비리성 예산들은 하여튼 비리가 아니더라 심지어는 네. 뭐 이름에 거름만 되더라도 지금 다 예산을 카트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네. 그러면은 당장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에 지장이 올까요? 어떤 이게 것들이 좀 강원도는 어떻게 보면 기회 요인으로도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최순실과 관련된 예산을 892억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강원도는 어차피 892억 원에 있던 예산을 삭감했으니 네. 이 예산 플러스 일부도에서 1,200억 원을 동계올림픽에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해달라. 네. 그래서 지금 강원도는 끊임없이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죠. 그러니까 네. 그게 요구는 다 할 수 있는데 예, 예. 지금 분위기가 예, 예. 과연 그 여야가 합의하에 그래
이렇게 해줄 만한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서. 그게 문제죠. 예, 예. 그렇죠. 일단 뭐 강원도는 강원도대로 대처를 한다고 하지만 받아들이는 뭐 국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예. 어느 부분 예산이 제일 걱정됩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평창에서 올림픽을 할 때 올림픽 경기만 치르기 위해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으로도. 근데 문제는 강원도를 어떻게 하려고 평창을 어떻게 하려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문화올림픽이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정부가 빨리 예산을 투입해줘서 올림픽 경기만 할 게 아니라 이 경기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전 세계에 무엇을 보여줘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 지금 막 짓고 있는 시설 SOC 이걸 갖다가 뚝뚝 끊어서 안 줄 수는 없지만 네. 그 외적인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이 붐업시킬 수 있는 문화올림픽 뭐 이런 예. 쪽의 예산은 잘못하면 삭감되기 쉽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제일 부족한 위험성이. 게 사실이고요. 부족한 게 그쪽이고 제일 많이 부족한 그래서 게. 강원도가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게 경기만 하는 올림픽은 아니다. 네.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강원도와 평창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얻기 위해서는 문화에 대한 부분을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예산을 지원해 달라. 그런데 이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더 예산보다 사실 저는 뭐 예산 부분은 지금 정동 선배 말씀해 주셨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제일 걱정이 지금 올림픽 열기가 식다 못해 너무 지금 없어요. 사실. 올림픽 열기가 우리 심지어는 우리 도민들한테도 네, 올림픽 열기를 체감하고 있는 분들이 뭐 제가 감히 제가 뭐 모든 분들 만나뵌 건 아니지만 너무 떨어져 있다는 거죠. 올림픽 관련된 올림픽이 최순실의 먹잇감이 됐다는 이 그냥 단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이 지금 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다 보니까 예산을 정부에서 뭐 야권에서는 지금 최순실 관련된 예산 다 깎겠다고 하죠. 올림픽 준비를 해야 되는데 붐업 효과를 이룰 수가 없죠. 당장 지금 다음 주에 테스트 이벤트가 올 겨울 시즌 테스트 이벤트가 열리는데 앞으로 26개일 겁니다 아마. 예, 26개가 내년 4월까지 26번의 테스트 이벤트가 열리는데 지금 테스트 이벤트를 준비를 하고 지금 이제 비계어 월드컵인데 스노보드 비계어 월드 경기인데 이 부분을 아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 뿐더러 실제적으로 이 붐업이 지금 돼서 올림픽 열기를 끌어올리고 이 테스트 이벤트에 대한 부분이 많이 홍보가 되고 지금쯤이면 이 겨울 시즌이 돌아왔기 때문에 뭐랄까요 이렇게 좀 스키 시즌 돌아오면 이렇게 스키어들이 확 끌어오르는 그렇죠. 것처럼 지금쯤 하면 뭐 전국의 그렇죠. 언론들이 사실은 뭐가 이렇게 스포츠맨을 맞습니다. 벗어나는 정도의 네. 그 평창 동계올림픽 1년 남았다 뭐 사실상 프레올림픽 맞습니다. 뭐 네, 이렇게 막 시작됐습니다. 써야 되는데 맞습니다. 아무도 안 쓰더라고요. 전혀 지금 모든 거는 평창 올림픽에 관련된 게 기사가 나오긴 나오는데 모든 것이 지금 최순실 게이트와 연결된 걸로 나오니까 이게 붐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지금 동계 조직이나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동계 조직이나 강원도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이 대회가 과연 준비를 지금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물론 준비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 정도로 국민은커녕 강원 도민들의 뭐랄까요 호응도라 그럴까 이게 너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올림픽 반납할 것도 아니고 어차피 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뭐 열심히 저기 시설 점검해보고 기사 쓰고 조금이라도 좀 관심 끌 수 있게 붕업도 좀 시키고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 도민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는 게 좋습니까? 정말 부탁을 좀 드린다면 도민들한테. 저는 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도민들 입장에서는 일단 올림픽을 지금 상황에서 뭐 일부 네티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올림픽을 반납하자. 네. 지금 1년 남겨놓고 반납을 하면 어느 나라가 받아주겠습니까? 그건 국가 신인도에서 말도 안 되는 네, 주장인 것 같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도민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더 관심을 좀 보여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올림픽을 치러야 되는데 테스트 이벤트라는 걸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려다 말았는데 네. 테스트 이벤트라는 것 자체가 대회를 앞두고서 이 경기장에서 올림픽이라는 큰 행사를 국제 행사를 치를 수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해보는 사전 대회거든요. 모의고사 같은 성격인데 이런 대회를 어쨌든 치르고 좀 지난 겨울에 2월 달에도 이제 이미 테스트 이벤트를 치렀지만 그때 발생했던 문제점 보완을 해서 이번에 치러보고 또 발생한 부분을 보완을 시켜가지고 본대회 때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도민분들이나 네티즌들이 궁금해하는 테스트 이벤트인데 왜 유료로 하느냐. 근데 유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올림픽이 무료로 하는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입장권 판매를 통해서 입장권을 판매할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 대기 라인에 줄을 세웠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경기장 내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 이런 모든 것들을 A부터 Z까지 다 점검을 해서 이런 걸 기록을 하고 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IOC에.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 이벤트 그렇지만 모든 경기를 유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종목 이번에 같은 경우는 피겨와 쇼트트랙만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지금 유료로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유료 테스트 이벤트라고 하더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 또 관심 없으시더라도 강원도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염원하셨던 분들이 많이 테스트 이벤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기원을 해주시는 게 물론 그 사이에 사정기관에서 이런 각종 발생한 불거진 의혹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 되겠지만 네. 도민들이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은 올림픽 성공 맞아요. 개최를 위해서 성원을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게 가장 그러니까 어떻게 중요하지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가 지금 정신이 없는데 네. 우리 도민조차도 이 올림픽에 정신을 안 쓴다면은 이거 좀 누가 책임져 주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렇죠. 도민들은 정말로 누가 뭐래도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에 정말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래도 그나마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월드 프레스 브리핑 이거는 좀 성공적으로 끝났다면서요, 그 행사는 그 외국인 예. 스포츠 담당 기자들 이렇게 불러오는 네, 모양이죠, 맞습니다. 그게? 예, 예. 네네. 그리고 뭐 IOC를 포함해서 뭐 예, 전국 예. 국제기구라고 할 수 있죠. 거기 있는 뭐 기자단은 한 네. 200여 명 정도 초청해서 예. 그 이제 그 대회 그 개최 시작에서부터 숙박 그리고 언론의 지원에서부터 해서 뭐 교통 시설까지 쭉 이렇게 한 전체를 다 좀 점검해 보는 그런 네. 거였는데 거기서 어쨌든 평 자체는 극찬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예, 성공적으로 준비가 되어 준비 상황을 가고 있다. 전부 한 바퀴 예. 둘러봤겠죠. 네, 설명도 맞습니다. 듣고. 예, 브리핑도 하고요. 근데 거기서는 어쨌든 지금 현 상황까지는 예. 예,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평가를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우리 정동원 차장님. 네. 이럴 때 우리 정말 책임 있는 언론인으로서 우리 네. 지원 기자들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로 이 올림픽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스탠스로 어떻게 취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 우리 역할은 지금은 그 역할을 영서본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때 떠넘기시고. 예, 영서본부에서 지금 예, 정말로 저희가 지금 그 전략적으로 네, 네. 가고 있는 게 영서본부에서 제가 지금 핑계 대려 그러는 게 아니라 예, 영서본부에서 지금 그 TF 팀장도 맡으시고 또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태 기자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정말로. 질문이 뭐 우리가 좀 정치인들한테도 뭐 부탁을 했고 네. 도의 움직임도 그런데 그렇죠. 우리도 책임 있는 언론인으로서 네. 언론 기관으로서 네. 우리도 그냥 남들이 하는 것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역할을 좀 해야죠, 그죠? 일단 뭐 정동 선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역할을 일단 좀 잘 하는 게 뭐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조금 지금보다 좀 더 좀 눈에 좀 불을 켜고 더 찾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아까 선배님 처음에 말씀해 주셨지만 뉴스를 지금 어떤 뉴스를 만들어도 엔간해서 다 묻힙니다 지금 모든 걸 지금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지금 최순실과 관련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부분을 많이 지금 뭐 아이템 발굴이라든지 이런 연관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저걸 알아보고는 있지만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얘기들을 또 가면 현장에 있는 분들이 또 새로운 저희가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서 대회가 성공 끝날 때까지 그런 부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거고 언론인들은 언론인대로 해주는 게 중요하고 왜 웃으시죠? 맞습니다. 이거 끝날 때 끝났다. 뭐 말을 굉장히 장하게 하시는. 여하튼간에 우리 도민들께 저도 정말 내가 이러려고 출연했나 자괴감이 드네요. 인사이드 참 진행자에서 저도 정말 저기 걱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출연을 시켜보라고 하는 게 아니었는데 자괴감이 듭니다. 아니 뭐 이게 사실 뭐 이것도 없잖아요. 예, 이것도 없는데 이렇게 4개월 마무리하는데 정말 도민들한테 여러분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열심히 설명을 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네. 너무 의혹에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하는 거 안 하고 꾸준히 한 발 한 발 간다면 우리가 참 올림픽 성공시키지 않을 수가 못 시킬 수가 없죠, 그죠? 또 이런 지금 엄청난 이과적인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뭐 그렇게까지 오래 가겠습니까? 어느 정도에는 또 현명한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좀 정리가 되리라고 기대도 하고 또 그렇게 되길 믿습니다. 오늘 사실은 정말 저희들이 재미있게 막 이렇게 뒷얘기 막 풀고 그래야 되는데 조금 주제가 무거웠어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들한테는 정말 사활이 걸려있는 평창 동계올림픽이기 때문에 좀 자괴감도 들고 답답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오만 가지 막 이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주제라 좀 힘은 들었습니다. 우리 정동원 기자님 저기 네. 그래서 뭘 물어보려고 그랬죠? 하나 더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잠깐만요. 잊어버렸네. 자, 지금 이런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예? 우리 PD가 좋아해. PD가 좋아해. PD가 좋아해. 이거. 네. 결자 해지라고 예. 네.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설명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결자해주면 좀 아무리 어쨌든 결자 해지라고 뭐 네. 최순실 사태는 한쪽에서 빨리 풀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게 사실 온 국민이 강원도민이 원하는 것이고 온 국민이 원하는 거죠. 사실은 네. 우리 국가에 우리 민족에 더 데미지 없이 네. 좀 어차피 벌어진 일이지만 좀 요즘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질서 있는 퇴장, 질서 있는 마무리. 네. 정말 거기 말에 맞게 좀 잘 이렇게 좀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얘기도 이 방송 계속 갈 수 있다. 괜찮습니다. 선배님은 이번 그 사태, 우리 최순실 사태로 동계올림픽 의혹된 거를 한 단어로 어떻게 표현하실 겁니까? 한 단어로? 근데 밤새워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네. 지금 당장 얘기하라 그러면. 지금 왜 나한테? 당장 물어보라고. 여기 있었는데 원래 질문에 한 준비했겠지. 단어로 여기. 해주세요. 질문이 없었는데? 없어요. 한 단어. 없는 질문이에요. 예. 없었어? 네. 있었는데. 없어요. 한 단어. 방송 인생 30년의 순발력을 봐야지. 생방송에 그렇게 달인. 지금 한 단어로. 최순실의 이런 의혹들 네, 한 단어로. 평창 동계올림픽. 한 단어로. 이제 그만하시죠. 예. 그래도 가야 된다. 네. 그래도 가야 평창 동계올림픽은 가야 됩니다.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다른 카드가 없어요. 최순실이가 정말 어떤 짓을 했더라도 이거는 성공시켜야 되고 우리 도민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도의 미래를 위해서. 뭐 답이 됐나요, 이 정도면? 네. 뭐 재미없으니까 한 김에 더 가시죠. 한 김에 자기가 사여봐 그러면 뭐야? 예, 그뭐 편집점을 살려야 돼. 그래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저는 예 요즘 뭐 그게 유행이더라고요. 뭐뭐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네 올림픽 준비에 올인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나 아까 했던 얘기를 좀 더 자극적으로 해줄까? 뭐 해봐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려야 된다. 그 김영삼 했던 거 아니야? 가게 보고 비틀어도. 아이 새벽으로 그거 온다. 약간 그건 이어가지고 다르지. 그거 아니에요? 개가 옆에서 아무리 짖어도 기차는 달려야 된다. 아, 괜찮았어? 아유, 뭐, 나중에 알아서 편집해. 자기 알아서 편집하려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좀 재미있는 주제도 있으면은 한 번 더 모셔가지고 좀 웃으면서 가볍게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카메라 보고 인사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하더라? 꼭이요. 이 손 모양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네. 자. 기숙사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꼭이요. 어렵다. 수고하셨어요. 예, 이게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어려운 주제였어요. 아슬아슬했어요 사실은. 예, 아유.